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.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끝까지 차갑고 고요하게 흐릅니다.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은 줄거리보다 분위기와 감정의 결이 더 중요한 소설입니다. 도쿄에 사는 남자 시마무라와 눈 덮인 온천 마을의 게이샤 고마코, 그리고 병약한 소녀 요코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통해 작가는 인간 사이의 거리와 닿을 수 없는 고독을 그려냅니다. 이 소설은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끝내 완성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도시의 남자, 설국에 들어오다 시마무라는 부유하지만 목적 없이 살아가는 남자입니다. 그는 현실에서 한 발 물러나 타인의 삶을 관찰하듯 살아갑니다. 설국은 그에게 현실을 벗어난 공간이자 감정을 시험하는 장소입니다. 하지만 그는 이 세계에 완전히 들어오지도 완전히 떠나지도 않습니다. 고마코, 뜨겁지만 고립된 존재. 고마코는 열정적이고 솔직하지만 그 열정은 대부분 공허로 돌아옵니다.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지만 시마무라는 끝까지 거리를 유지합니다. 이 관계에서 고마코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시마무라는 구경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. 요코, 닿을 수 없는 순수 요코는 차갑고 투명한 존재로 묘사됩니다. 그녀의 목소리, 태도, 시선은 마치 설국의 풍경처럼 아름답지만 현실과는 분리되어 있습니다. 요코는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 시마무라가 동경하는 추상적 아름다움에 가깝습니다. 아름다움과 허무 설국의 가장 큰 특징은 아름다움이 항상 허무와 함께 온다는 점입니다. 눈 덮인 풍경, 맑은 밤하늘, 요코의 목소리, 이 모든 것은 찬란하지만 오래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. 가와바타는 말합니다. 아름다움은 소유되는 순간 사라진다고. 닿지 않음의 미야기 소설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. 그러나 바로 그 거리감 속에서 독자는 묘한 감정의 울림을 느끼게 됩니다. 설국은 감정을 해결하지 않습니다. 대신 감정을 그대로 남겨둡니다. 그 여백이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. 이제 설국이 일본 미학의 핵심인 무상과 여백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, 이 소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사실 이 소설 뚜렷한 사건도 극적인 결말도 없거든요. 그런데 대체 어떻게 문학계 최고의 영예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? 오늘 그 문학적 비밀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? 설국에는 사실상 이렇다 할 줄거리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. 그런데 어떻게 문학계 최고 권위의 상인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? 오늘 우리가 탐구할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.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단계를 밟아볼 거예요. 먼저 줄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명작이 될 수 있는지, 그리고 인물처럼 살아 숨쉬는 배경, 그 속에서 벌어지는 헛된 사랑 이야기, 또 작가 특유의 시적인 문체와 이 작품이 남긴 유산까지 이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풀어보죠. 설국은 종종 줄거리 없는 명작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평가를 받아요. 대체 왜 그럴까요? 여러 비평을 종합해보면 답이 나옵니다. 설국의 진짜 힘은 사건이 아니라 분위기에서 나오거든요. 그래서 무드피스라고도 불리죠.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는 그런 전통적인 로맨스가 아니라 헛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요. 행복한 결말 대신 그 슬픔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그리는 정말 독특한 소설인 겁니다. 그럼 그 독특한 분위기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자, 이제 소설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배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곳은요,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. 뭐랄까, 거의 살아있는 또 하나의 등장인물 같다고는 할까요?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첫 문장이죠.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는 순식간에 소설 속 세계로 빨려 들어갑니다.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막 빠져나왔는데 눈앞에 새하얀 설국이 펼쳐지는 거예요. 이 강렬한 대비가 시작부터 우리를 압도해버립니다. 그러니까 비평가들은 여길 그냥 배경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. 마치 시간을 초월한 것 같으면서도 황량한데 또 순수하게 아름다운 그런 공간인 거죠. 이 풍경 자체가 등장인물의 감정, 그리고 소설 전체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아주 능동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. 이 문장 정말 압권이지 않나요? 풍경이 인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보다 더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
은하수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면서 몸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니 이건 자연이 인물의 내면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의 물리적이고 압도적인 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이렇게 압도적인 풍경 속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? 자, 그럼 이제 이 눈 속에 사는 사람들, 소설의 중심에 있는 그들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. 먼저 도쿄에서 온 시마무라. 이 사람은 모든 걸 가졌지만 감정은 텅 비어 있어요.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순수한 게이샤, 고마코가 있죠. 마지막으로 이 둘 사이에 나타나서 미묘한 긴장감을 불어넣는 신비로운 여인, 요코. 바로 이 세 사람이 얽히고 설킨 헛된 사랑의 삼각관계를 만들어갑니다.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 이야기 갈등의 핵심이에요. 시마무라는 말이죠. 모든 걸 감정 없이 마치 예술 작품 보듯이 대하는 사람이에요. 근데 고마코는 어때요?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붓죠. 그러니까 차가움과 뜨거움, 환상과 현실이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소설의 중심 주제가 바로 헛된 사랑이 되는 겁니다. 근데 이게 그냥 실패한 사랑이랑은 좀 달라요. 오히려 너무 순수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 열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운명 자체가 만들어내는 그런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죠. 한 비평에 나온 이 구절이 이 주제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. 모든 게 헛된 노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는 진짜라는 거.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소설의 그 깊은 슬픔이랑 아름다움이 딱 만나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작가는 이 모든 걸 대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? 이제 이 소설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가와바타 야스나리만의 독특한 문체, 그 스타일에 한번 빠져보시죠. 보이스 오버 컨티뉴스.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요즘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할 것 같아요. 보이스오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. 오늘 저녁에는 집에 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요즘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할 것 같아요. 가와바타 문체의 힘은요,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먼저 그 뿌리를 보면 사라져가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일본 전통 미학에 아주 깊이 닿아 있고요. 여기에 정말 극도로 절제됐는데 또 음악처럼 서정적인 스타일이 더해지는 거죠. 그 결과가 뭐냐? 아주 드물고 미묘하면서 조용한데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그런 아름다움이 탄생하는 겁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볼까요? 그의 문장은 마치 일본의 짧은 시, 하이쿠 같아요. 짧은데 그 안에 많은 걸 담고 있죠.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이미지로 보여주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.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말하지 않은 것의 힘이에요. 이 여백, 이 생략이 오히려 독자들한테는 훨씬 더 큰 감정의 울림을 주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어떻게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남았는지 그 역사적인 의미와 영향력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이 연대표를 보시면 설국이 걸어온 긴 길이 보입니다. 1935년에 잡지 연재로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13년이 넘게 걸렸고요. 마침내 세계적인 고전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죠. 그리고 마침내 1968년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일본 작가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영광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작품, 설국이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거예요. 설국이 위대한 건 줄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. 오히려 독자의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그 강렬한 분위기, 그 감정적 울림에 있다는 거죠. 무슨 일이 있었냐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느끼게 만드느냐, 이게 핵심인 겁니다. 이 작품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남깁니다. 텅 비어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역설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? 어쩌면 이게 바로 설국이 가진 아름다운 모순이고 또 이 작품을 영원한 걸작으로 만든 진짜 힘이 아닐까요?